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익을 말한다 진행의 서울경제 최충성 전문가입니다. 네, 일단 새해 첫 거래일 오늘 굉장히 좀 지수가 강하게 움직였죠. 일단은 굉장히 좀 좋은 모습, 힘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설렘 반, 올해가 조금 힘이 강하게 잘 움직이겠구나라고 많이 기대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실 거예요. 일단 제가 기존에 작년 12월, 이제 작년이죠. 굉장히 입에 좀 잘 안 붙는데 12월 달부터 일단은 이러한 시장 상황은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중간중간에 시장이 쉬어갈 때도 아직 중기적인 관점에서 큰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할 것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눌림 자리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오늘 시장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개인들 매수가 굉장히 강하게 좀 움직였고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1조가 넘게 또 매수를 했습니다. 돈이 어디서 이렇게 자꾸 오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역대급으로 보지 못했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시장에서 계속 그런 변수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게 지금 유동성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면서 개인들의 매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외국인들은 매도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다가 매수를 했다가 수급을 계속적으로 조절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스피도 어느 정도 상승으로 좀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일단 매수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기관들은 제가 지난 시간이죠. 윈도우 드레싱이나 그런 부분들, 펀드 수익률을 이제 표면적으로 좀 어느 정도 높여 보여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이제 연말 정산하는 개념으로 고객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수익이 나고 있어 라고 이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하게 끌어올렸다가 차익 실현을 조금 하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이제 는 조금 준비를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증권사 리포트나 기사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오픈 채팅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방송을 통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증권사 리포트 같은 것들, 기사, 뉴스를 많이 보시잖아요. 뉴스 보실 때 보면은 일단은 3,000, 지수가 3,000을 넘어가고 있다. 고점에 대해서 계속적인 이제 확인을 하고 있고 3,000, 3,200, 3,300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상황, 3,000원짜리가 사실 얼마 남지 않았죠. 54포인트 정도가 좀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제부터 3,000에 갔을 때 내가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하단에 보시면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저기로 들어오시면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정리해서 말씀도 드리고 여기서 다 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하단 오픈 채팅으로 들어오시면 입장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3,000에 다다랐을 때 얼마 남지 않은 이러한 시장 상황입니다. 주식은 항상 선행해서 움직이잖아요.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주식 자체가 선행지표예요.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선행지표예요. 지금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읽고 진입을 해서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이 선행에서 선침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주식이라는 건 사실 이래서 어려운 거거든요. 이 선행에서 움직이는 지표, 종목들이나 섹터군들에 대해서 선행해서 움직이는데 이걸 먼저 읽고 가서 선침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두 단계를 건너뛰고 앞서서 봐야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들보다 더 먼저 움직여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것인데
흐름을 보시고 자금의 이동 방향을 보신다면 뭐 어렵진 않습니다. 제가 기존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고, 저는 이제 흐름에 따른 매매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수익을 말하다이기 때문에 제가 뭐 분석을 해드리는 것도 있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매매를 해왔고 그러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 편하게 하실 수 있다를 팁을 드리는 방송이기 때문에, 저랑 하실 때는 흐름에 따른 그런 매매에 대해서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지수는 계속적으로 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깐 체크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상한가 종목도 굉장히 많았고 상승 종목들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뭐 상한가 종목은 13개, 상승 8% 이상 상승한 종목들은 뭐 88개 뭐 이렇게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했어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는데, 저는 아침부터 이제 새해 딱 시작되고 첫 개장일이었는데 굉장히 아침에 놀랬던 거는, 아마 다 놀라셨을 건데, SK이노베이션이 뭐 20% 넘게 상승을 했죠.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이제 장 초반부터 오늘 장 심상치 않구나 라고 느꼈는데, 어쨌든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만 여기서 이제 한번 한 가지 생각하셔야 될 거는, 여기에 내 종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없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는데, 종목별 차별화, 개별 종목장이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이 개별 종목장은 제가 이 11월 달 그 전부터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실력을 키우셔야 되고, 지수는 상승하는데 내 종목은 상승하지 않아서 속상해 하시는 분들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개별 종목장이 점점 극심화가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크게 이제 와닿으실 수가 있어요. 저 종목은 상한가를 갔는데 이 종목은 상승을 준비하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이번 연도를 주도할 섹터들은 사실 있잖아요. 오늘 장 물론 의미 있는 흐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지금 상승하지 않고 주인공 항상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죠. 지금 바닥권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잘 체크를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저 뒤에서 이제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어쨌든 시장의 상승의 흐름을 이용을 해서 일단 수익을 최대한 지금 극대화하시는 그러한 시장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일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PPT를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강의입니다. 대망의 2021년이 다가왔습니다. 2021년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새해이기 때문에 아마 마음가짐이나 그런 것도 다르겠지만, 저는 21년 자체가 굉장히 심장이 뜁니다. 굉장히 두근두근거리는 그러한 기회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어떠실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코스피가 3,000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 40선을 강하게 좀 돌파를 하고, 코스피가 점점 3,000선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실물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플러스 유동성까지 더해지면서 굉장히 크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딱 말씀을 드리면 이 기대감보다는 유동성이 크다, 훨씬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제 매수하는 그 매수 주체의 움직임을 한번 보신다면, 개인들 매수가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오늘도 1조, 뭐 기존의 연말, 뭐 배당락도 정말 잘 막았죠. 어마어마하게 매수를 진행을 하면서 기관들이 물량 다 던지는 걸 개인들이 다 받아냈고, 오늘도 역시 기관들이 던지는 걸 개인들이 다 받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유동성, 지금 기존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시장이에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측 불가능한데, 중요한 건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쨌든 이 유동성이 굉장히 근데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살펴봐 드릴 건데, 이 유동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반드시 확인하자. 2021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딱 두 가지
그냥 압축해서 뭐 이것저것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복잡하실 것 같아서 일단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백신 보급 이후 이제 백신이 나왔잖아요. 기존에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사실 지금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전에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과 경기 부양, 실물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이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백신이 나왔네요. 나오고 있네요. 다른 뭐 여러 회사들도 있지만 뭐 모더나나 화이자 관련해서도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나 뭐 여러 회사가 있는데 백신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상 없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죠? 주식은 선행 지표이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의 기대 심리라는 걸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백신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 조금 더 상승할 것이다 라는 부분은 남아 있습니다만 예전처럼 그렇게 백신에 대해서 아마 여기 지금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님도 느끼실 거예요. 지금 백신 관련주를 막 찾아다니시지 않잖아요. 지금 백신이 올라간다 그래도 예전처럼 우와 우와 하면서 보지는 않고 다른 종목들을 보시잖아요. 그런 게 이제 여기서 이제 경기에 대한 것들로 좀 넘어갔다. 실질적인 부분, 뭐 정책이라든지 미국에 대해서 새로운 정권이 출범하는 것에 대해서 기대감, 뭐 이러한 기대감, 실질적인 부분, 실질적인 실물적인 그런 경기가 살아날 것이냐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작용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백신 보급 이후에 경기가 정상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이건 제가 뭐 거의 강의 시간 말씀드릴 때마다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냥 뭐 밑에 딱 설명드렸듯이 실물 경제와의 괴리감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변수라는 부분입니다. 뭐 물론 지금 뭐 뉴스나 기사, 각종 기사에서 이제 나오는 거는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 안 좋았던 경기가 어느 정도 뭔가 경기가 돈을 풀고 시중에 돈을 풀고 중앙은행에서 돈을 풀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살아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 장밋빛 미래를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일단 이런 괴리는 계속적으로 줄여가야 돼요. 실질적인 부분. 아마 기사를 보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경기민감주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냉정하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여기서 나오는 이런 수치들이 과거에 비해서 정말 좋아진 것인가? 눈에 띄게 좋아진 것인가? 실질적으로 좋아진 것인가? 에 대해서 제가 체크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괴리 부분은 계속적으로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지수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자꾸 변수 얘기를 하고 괴리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라고 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안 본다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2021년은 있잖아요. 뒤에서 말씀드릴 것이지만 거시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이 21년도는 굉장히 크게 성공하실 수 있어요.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5%, 10% 미시적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절대 제가 뭐 이런 뭐 예전에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뭐 직장 생활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막 그 경험을 할 때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는 있겠지만 내 인생이 바뀔 것이다. 바뀔까? 라고 한번 의문을 가졌던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는 살아갈 수 있겠지만 내 인생이 바뀌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2021년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뭐 5%, 10% 수익 나는 거 적은 돈은 아닙니다. 제가 어제 뭐 방송할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 5%, 10% 수익 나고 좋은 거예요. 좋은데 10만 원씩 하루에 수익이 나도 좋습니다. 물론 좋은 거예요. 안 나는 것보다 나은 건데 이 10만 원씩 계속적으로 뭐 거래 일만 수익이 나봤자 뭐 250만 원.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뭐 일반적인 월급 정도 버는 건데
이렇게 여기에 얽매이시면 21년도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고, 어쨌든 반드시 이런 부분들은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셔야,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분명히 계기가 한 번씩 다 있거든요. 남들이 준비되지 못한, 보지 못한 곳에서 항상 점핑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 번씩 이렇게 딛고 넘어가는데, 일반적으로 얘가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 그래요. 이게 계단식이거든요. 굉장히 가는 과정들이 어려워요. 단계가. 내가 이 정도 공부를 해놓으면 살짝 이만큼 올라오는데 또 한참 옆으로 갑니다. 이게 스무스하게 그냥 이렇게 가면 좋은데, 가다가 부딪히고 이거는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 그런 느낌이거든요. 뭐 영어 같은 거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영어가 정말 하나도 안 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뭐 3개월이든 6개월이든 지나면 갑자기 내가 말문이 트이거든요. 그러다가 또 정체기가 와요. 그러다가 이제 점프가 오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이 되는데,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식도 똑같습니다. 주식의 뭐 노력이나 실력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주식의 계좌의 관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수익이 안 나고 굉장히 답답한 상황들이 있어요. 계좌가 불어나지 않고 눈에 띄게 보여지지 않는데 어느 순간 점프가 나옵니다. 어느 순간 점프가 나오고, 어느 순간 점프가 나오고. 이 점프가 나오는 건 뭘까요? 내가 일반적으로 내가 하는 주식을 그대로 한다고 점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시장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꼭대기 자리에서 자꾸 매수를 했는데, 물론 습관도 습관이겠지만 습관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관점들을 계속적으로 바꾸셔야 되는데, 계좌에 대해서 내가 매매를 하던 습관을 그대로 가지고 매매를 한다면 이 계단을 절대 올라가지 못해요. 여기 바꾸는 무언가 계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뭔가 내가 느꼈다거나, 그리고 매매를 해서 내가 안 좋은 그런 습관들을 바꾸고, 그런 것들을, 관점들을 바꾸고,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어려운데 굉장히 쉽게 바꾸셔야 됩니다. 네. 노력하다 보면 그냥 돼요. 네. 어렵진 않습니다. 저는 되는 거, 제가 경험했던 것들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차트를 볼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차트를 볼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차트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일반적으로 99.9가 올라가는 차트를 봅니다. 그럼 0.1% 반대 방향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올라가는 종목이 아닌 바닥에 있는 준비하는 종목을 보셔야 되는 거죠. 쉽지 않나요? 주식은 내가 똑똑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요. 상대적으로 남들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버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러한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계단을 올라가는 이 단계, 물론 기존에 2020년도, 21년도 이전에는 이게 한 단계씩, 물론 작년 3월 달에는 이게 2단계 뛸 수 있는 계기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2단계 이상 뛸 수 있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경기 정상화 변수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시고, 실물 경제와의 괴리, 저는 지금 거시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거시적인 관점을 말씀드릴 거예요. 굉장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셔야 21년도 이런 부분들을 알고 대응을 한다면 정말 좋을 것이고, 만약에 저런 거는 너무 머리가 아파, 그냥 내 종목이 올라갔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신다면 21년도는 굉장히 힘드실 수 있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이거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예요. 지금 시장이 상승을 한다면 상승의 이유가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추가적인 이제 연준의 경기 부양 의지, 지금 뭐 돈을 풀었고 뭐 국고채를 매입을 했고 우리가 회사에, 기업에 사채를 다 사드리겠어 라고 하는 그런 의지, 그리고 새로운 정권, 이제 바이든이 당선이 됐고 이제 뭐 취임식 관련된 이슈도 있지만, 지금
미 대선 관련해서도 변수는 지금 있어요. 아직은 확실하게 딱 정해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월 6일 오늘 기사 한번 잘 체크를 해보세요. 트럼프 1월 6일 제가 말씀드리면 그냥 재미가 없으니까 네, 트럼프 1월 6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일단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무난히 넘어간다면 이제 새로운 정권이 출범이 되겠고 그 정권이 출범이 되는 것에 따라서 뭐 정책이나 그런 부분들 기존에 있던 것과는 뭔가 달리 뭔가 진행을 해주겠구나 돈을 더 풀어서 진행을 해준다든지 뭐 각종 정책으로 그 풀어진 돈을 어딘가 투자를 해서 뭔가 실질적인 부분, 실물 경제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부분. 물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승할 여력은 있다. 다만 언제까지일까? 이건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부분이죠. 네, 추가적인 알파적인 부분들, 사람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지금 그냥 이렇게 했구나가 아닌 더 우리는 올라갈 수 있어 라는 그러한 의지나 그러한 기대감을 심어주지 못한다면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종목별 극대화된 차별화 장세예요. 제가 예전에는 이제 종목별 차별화 장세라고 그냥 표현을 써드렸다면 지금 이제 극대화된이라는 표현을 말씀을 드렸어요. 아마 오늘 좀 많이 느끼셨을 건데 제가 뭐 자율주행이나 자동차 관련해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4차 산업 관련해서 자율주행 맥락으로 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것들 오늘 많이 올라가는 거 보셨죠? 뭐 스마트카나 네.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이고 같은 맥락이에요. 사실 이게 정책과 뭐 너무 구분지어서 가실 필요가 없고요. 그린니들 관련해서 알고 계셨잖아요. 전기차 가장 먼저 그린니들 하면 이제 튀어나오죠. 전기차 관련해서는 이제 2차 전지나 뭐 부품이나 당연히 이런 것들 들어갈 거고 전기차 하면 한번 이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님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전기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단순히 그냥 전기차의 이미지? 그러니까 자율주행 뭔가 핸들을 놓고 있는 그냥 이렇게 가는 그 전기차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전기차랑 자율주행은 이게 끊어서 생각하실 필요가 사실 없고요. 어쨌든 이렇게 합쳐지는 그런 이미지예요. 그 전기차를 원래 처음에 전기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테크니컬한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쨌든 이 자율주행은 수소차도 들어갈 수 있고 일반적인 등유나 뭐 그런 것들이 경유가 들어가는 그걸 일반적인 차가 될 수도 있고요. 수소차가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자율주행이 딱 중점에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섹터군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잡지 못하셨다면 차분히 보시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자금의 흐름을 잘 보셨어야 돼요. 자금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2차 전지를 저거를 샀었으면, 내가 SK이노베이션을 가지고 있었으면, 내가 LG화학을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 접근하신 게 아니고 자금이 이 방향으로 옮겨가고 있구나. 그리고 20년도와 21년도 이거를 조금 잘 구분하셨어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 굳이 오늘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 뭔가 자금의 흐름은 한 번에 옮겨가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기존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냥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신다면 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어떤 종목을 매수할 때 개인이 1인 개인이 어떤 종목을 산다고 했을 때 호가 한두 개 날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가요? 그냥 이 사람들 돈 몇 프로만 딱 투자를 해도 호가가 그냥 빵 뛰어버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금이 쪼개서 들어온다는 부분을 제가 이해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쨌든 이 자금의 흐름, 2차 전지가 올라갔어? 전기차가 올라갔네. 스마트카, 자율주행이 올라갔네. 정유 관련해서도 움직였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금의 흐름을 잘 보시되 이 흐름을 보시면서
20년도와 연속성을 띠는지를 잘 보셨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의 키는 이 연속성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셨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시장을 읽고 있는가 아니냐에 달려 있어요. 딱 차별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연속성을 잘 띄고 있는가. 20년도에는 뭐 어떤 종목군들이 올랐다면 지금 21년도가 시작이 됐는데 이게 이어서 가는가. 중요한 건 뭐냐면 뭐 그린뉴데이나 뭐 이런 게 올라가는 거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 종목이 가냐 안 가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 구성이 연속성을 띄고 지금 움직이는가. 만약에 그렇지 못한 종목을 가지고 있다면 포트를 수정하시는 전략을 계속적으로 강구하셔야 돼요.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거는 오늘 같은 경우 아직도 포트 수정 안 하신 분들은 사실 투자에 문제가 있으신 거예요. 바꾸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뭐 손실권, 손실 뭐 3%, 5% 이렇게 마이너스가 나 있다고 물론 이게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만 흐름에 맞지 않으면 덜어내고 다시 지금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갈아타는 게 수익이 많이 나겠죠. 물론 이게 매집 종목이나 그러니까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연속성을 띄고 있고 자금의 흐름이 돌아오는 방향. 일반적으로 지수가 다 상승을 하기 때문에 내 종목이 오늘 연속성을 띄고 나는 포트가 괜찮아라고 생각하시는 건 안 됩니다. 그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만든 함정에 자신이 빠지면 안 됩니다. 손실권에 있는 종목 덜어내고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을 잡는 게 훨씬 빨리 복구가 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연속성을 띄고 있는데 내 종목이 여기에 대해서 추세를 받을 것인지 받지 못할 것인지 명확하게 빠르게 딱 구분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수정을 하셔야 돼요. 계획이라는 건 있잖아요. 계획은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계획이에요. 그냥 잡고 나가는 건 고집밖에 안 돼요. 어떤 느낌이신지 아시겠죠? 이게 잘 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이 차별화 장세에서 절대 살아남으실 수 없습니다. 지수가 상승을 하고 지수가 증권사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던 3천에 다 와가는데 와가면 여기서도 제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점 자리 제가 분명히 지난 시간에 이제 고점은 3천에서 3,200선 정도를 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상승이 어디까지 할 것이냐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저는 명확히 고점이라고 표현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꼭대기 자리에 다다랐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자리 가서 이제 포트를 수정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늦어요. 네.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수정을 해서 이 상승을 노리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중요한 건 현금을 불려야 되고 현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어쨌든 종목별 극대화된 차별화 장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잘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늘 종목들 뭐 많이 올라가서 상한가 종목도 13개가 있지만 뭐 이 종목이 내 종목이 아니라서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법이고 지금 수익을 사실 오늘 보신 분들도 사실 다 기다리셨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함정에 제가 자신이 만든 함정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내 종목은 안 가는데 다른 종목은 가. 매일매일 우리가 사실 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도 매일매일 보고 상승 종목도 맨날 보잖아요. 그쵸? 그럼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종목만 안 가는 것 같아. 상한가 종목은 매일매일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분들은 사자마자 상한가 달성을 했을까요? 이분들은 사자마자 20% 상승률을 기록을 했을까요? 아니요. 바닥권에서 다 기다리셨던 분들 아닌가요? 저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매매할 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 스스로도 기다리다 보면 상승이 어느 정도 나오네. 20% 상한가도 맞아보신 적 있으실 거고. 이렇게 어떻게 하셨어요?
기다리셨다가 맞으셨잖아요. 그날 사가지고 올라가면 물론 좋겠지만 그런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기다렸다가 수익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고 아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SK이노베이션 아마 보셨던 분들 많으실 텐데 근데 SK이노베이션 제가 차트를 말씀드렸었어요. 거의 3년 주기로 이렇게 큰 파동에서 월봉상, 연봉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올라갔고 여기 이제 바닥자리네요. 한 2, 3년 정도 보고 그냥 끌고 가시면 되겠네요. 라고 제가 이 바닥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뭐 지금 여기서 올라간 거는 뭐 당연한 거죠. 얘도 가야죠. 내 종목만 갈 수 없으니까. 어쨌든 지금 이런 사이클을 잘 이해하시고 너무 급하시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바로 중요한 부분인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시장을 경계할 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하락장에서 경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상승장에서 경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지 여기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님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답변을 해보신다면 일반적으로 나는 하락장에서 더 경계를 많이 해. 나는 굉장히 제가 말씀드린 건 공포감을 말씀을 드리는 이런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가 조심해야겠다고 느끼는 그런 경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일반적으로 99.9가 하락장에서 더 경계를 많이 해요. 조심해야겠는데? 조심해야겠는데? 지금 왜 이런 시장 상황이 발생을 했지? 내 종목이 갑자기 왜 떨어지지? 이렇게 경계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제 반대 관점에서 봅니다. 하락장에서 별로 경계하지 않아요. 말 그대로 하락장이에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팁을 드릴게요. 일반적으로 종목에 대해서 제가 거시적인 관점을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종목만 너무 생각을 하세요. 물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저도 주식 처음 할 때 그렇긴 했는데 너무 종목에 국한해서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전반적인 시장이 만약에 빠지고 있다면 내 종목도 빠지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영향을 전반적으로 시장에 공포감이 조성이 돼 있고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종목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도 영향을 받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접근하실 때 어떻게 접근을 하시냐면 종목이 빠졌네? 내 종목 왜 안 가지? 그러니까 시장을 그 다음에 보세요. 코스피가 지금 좋지 않구나 라고 이유를 찾으시거든요. 거꾸로 가셔야 돼요. 오늘 지수 방향은 제가 이제 9시부터 10시까지 그러니까 그날 하루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여기서는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보유 종목을 보시는 것도 좋지만 거시적인 관점과 자금의 흐름과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수급 이런 거를 더 많이 좀 중점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자금의 흐름, 그러니까 멀리 크게 알고 가는 거죠. 내가 다이어트를 하겠어. 나는 10kg를 뺄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10kg를 빼기 위해서는 내가 일단은 운동을 헬스장에 등록을 해야겠고 내가 식단을 조절을 해야겠고 뭐 이게 만약에 안 되면 내가 운동을 조금 더 해야겠고 그러니까 이런 수치들이 보이잖아요. 이걸 내가 1년 사이클로 플랜을 완전히 짠다라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내가 이때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될 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런 것들이 정립이 안 돼 있고 그냥 나는 마냥 살을 빼야겠는데 라고 접근을 하신다면 내가 먹는 양을 줄였다가 한 2, 3일 정도 먹는 양을 줄였으니까 하루 그냥 살이 좀 빠진 것 같으니까 오늘은 뭐 치팅데이다 해가지고 뭘 먹고 근데 이게 반복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 주식에 대해서 제가 비율을 이렇게 들어드린 거는 바로 이런 맥락이에요. 내가 크게 보고 자금의 흐름이 수급이 이렇게 가고 있구나. 그 다음에 내 종목이 이래서 지금 당장은 움직이지 않는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멀리 보세요.
그 다음에 하락장보다 상승장에서,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하락장보다 상승장에서 경계하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이 상승을 하고 있어요. 왜 상승을 할까? 회복에 대한 기대감?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1400에서 지금 코스피 지수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면 코스피 지수가 1400부터 지금 2배 이상 올라왔어요. 지수가 무려 2배 이상 올라왔습니다. 말이 되는 수치인가요? 주식은 선행지표이라면서 왜 이렇게 얼마나 실물 경기가 회복이 되고 경기에 대해서 좋아질 것이라고 낙관을 한다면 이렇게 올라갈까? 상승장에서 더 경계를 하셔야 돼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것만 잘 되셔도 있잖아요. 굉장히 좋으실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같은 맥락으로 시장이 상승하는데 내 종목이 움직이지 않네. 왜 움직이지 않지? 지금 자금이, 수급이 어떻게 되고 있지? 그 다음에 이렇게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시장과 지금 맞지 않는 종목을 가지고 있구나. 더 크게, 그러니까 거시의 거시인데, 그러니까 내가 1년을 봤을 때, 이게 올라가지 않겠구나. 오늘은 올라가지 않더라도 내가 1년 중에 시세를 받을 만한 종목을 가지고 있구나. 2차전지 관련주가 오늘 만약에 올라갔다면, 오늘 실질적으로 올라갔죠. 2차전지 관련주, 2차전지와 관련된 종목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물론 올라가지 않더라도 2차전지 관련된 부분들이 뭔가 이슈가 되고 있고, 이렇게 낙수 효과로 내가 이슈를 받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 만약 이게 안 되면 내가 포트를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실 수익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지금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부분들 조금 잘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위기로 혹은 위기로라고 제가 표현을 드렸어요. 네, 위기로 혹은 기회로 혹은 위기로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이제 거시적, 보통 이제 미시적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거시적을 쓰잖아요.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제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위기로, 위기가 만약에 닥친다면, 미시적으로 보신다면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어요. 제가 21년도는 자꾸 거시적인 부분을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거시적인 부분은 물론 저는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요. 뭐 금융경제나 그런 것도 공부를 했지만, 일단 거시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강연회나 뭐 이런 걸 진행을 할 때 한번 보시면, 거시적인 부분 굉장히 듣기 싫으시죠?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거든요. 거시적인 부분들 좀 지루하시니까 빨리 하고 뭐 종목 진단이나 이런 걸로 넘어갈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지루하신 거 압니다. 아는데 굉장히 짧게 설명을 하는데, 21년도는 이게 필요해요. 이게 사실 다예요. 네. 지금 짧게 뭐 5%, 10% 이렇게 접근하신다면 너무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들을 잘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회로 삼으실 건지 위기로 삼으실 건지는 나에게 달려 있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하시는 분들은 계실 수도 있지만, 그 생각 방식을 그냥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저 전문가가 지금 나와서 거의 30분 동안 거시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데 뭔가 이유가 있지는 않을까에 대해서 한 번쯤은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너무 어렵다라고 접근하시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금의 흐름이, 수급이 이렇게 옮겨가고 있구나에 대해서 그냥 간단한 것들이에요. 오히려 이게 더 쉬워요. 네. 막 종목이, 지금 이 종목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시는 것보다, 사실 그렇게 막 뜯어서 보시는 것보다 큼지막하게 그냥 이런 것들을 이해하면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내 종목이 왜 지금 당장 움직이지 않는지, 내가 팔아야 될 자리인지, 내가 그냥 짧게 보고 나와야 되는 자리인지, 끌어가야 되는 자리인지,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크게 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정말 잘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필수 용어 이해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양적 완화 그리고 뭐 인플레이션은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양적 완화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뭐 뉴스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통화 정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네, 양적 완화는 뭐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막 있는데 금리 인하를 통한 부양 효과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거 한국은행 매일 이거 체크하시잖아요. 매일 체크하지는 않지만 기준금리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 정도는 어느 정도 뉴스로 우리가 확인을 하잖아요. 아, 금리를 내렸다, 금리를 올렸다, 아니면 동결했다 정도는 확인을 해보실 텐데, 금리, 이자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뭐 낮추거나 올리거나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하는 건데, 금리 인하를 통해서 경기 부양 효과가 굉장히 있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뭐 0.05% 뭐 이렇게 내리죠. 에이, 무슨 저 정도 내려가지고 뭐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지만, 이게 굉장히 작은 수치일지언정 전 한 나라의 그런 금리 통화가 다 이렇게 0.5로 낮춰져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굉장히 어마어마한 효과거든요. 어쨌든 이러한 경기가 안 좋을 때 좀 진행을 하는 건데, 경기 인하를 통해서 이제 경기 부양 효과를 좀 노렸는데 이게 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가 처한 그 상황처럼 금리 인하도 했고 동결을 시켰고 미국도 동결을 시키다가 뭐 마이너스를 금리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한계에 봉착했을 때 돈을 찍어가지고 풀어버립니다. 네. 유동성을 지금 계속 시중에 푸는 거예요. 막 헬기로, 아마 그런 뉴스 보셨잖아요. 미국에서 막 헬기로 돈을 막 뿌렸다, 뭐 이런 것처럼. 유동성을 시중에 직접 푸는 정책을 얘기해요. 너무 어렵게 접근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돈을 찍어다가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돈을 찍어서 돈을 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발생이 되면 잘 해결이 되지 못한다면 인플레이션이나 뭐 그렇게까지도 가는데, 어쨌든 금리를 중시하는 뭐 통화정책을 시중하는 뭐 중앙은행이 정책금리가 뭐 0%, 지금 우리도 거의 뭐 0% 뭐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전 세계 국가들이 거의 다 금리가 0%대, 거의 동결, 아니면 0%보다 조금 높거나. 어쨌든 금리로 제어할 수 없어요. 사실 이게 제일 쉬워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으면 금리를 내리고, 경기가 다시 살아나면 다시 금리를 올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금리는 반드시 올릴 수밖에 없어요. 어느 정도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금리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미국이 금리 인하를, 물론 금리 인하는 통화 기축국가인 미국, 대빵인 이 사람들이 내렸어요. 금리를 내렸어요. 근데 금리를 내리고 한국, 우리나라가 사실 같이 내려야 효과가 확 나요. 여기도 내리고 여기도 내리거나 아니면 그냥 동결시키거나 올리면은 이게 효과가 잘 나지 않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나라, 미국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한다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따라가면, 네, 뱁새가 이제 황새를 따라가죠. 네, 가랑이가 찢어지는 건데, 어쨌든 우리는 갚아야 될 빚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같이 해서 하다 보면은 돈이 없어요. 갚을 돈이 없죠. 이러면 심하면 이제 IMF나 뭐 그런 것도 다시 올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니까 그냥 돈을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없던 돈을 풀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양적 완화를 하는 이유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마비가 돼 있고 소비도 위축이 돼 있는 상태, 돈이 돌지 않아요. 네,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돈을 찍어내서 일부러 소비를 좀 진작시키는 그런 효과, 뒤에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장점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뭐 일정한 목적과 이유, 일반적으로 돈을 푼다는 거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얘는 거의
이유는 그냥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러한 이유인데 사실 이유로 받아들일 수는 없죠. 어쨌든 시장에서 소비, 그러니까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랑 생산이 일시적으로는 좋아집니다. 중요한 건 일시적으로겠죠. 어쨌든 이 좋아진 경제 상황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경우 경기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다시 금리가 올라오는 그러한 효과도 발휘할 수 있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단점이에요. 시장에서 더 풀린 돈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책임이 뒤따라요. 반드시.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라는 산을 넘어야 됩니다. 시중에 돈이 더 풀리게 되면 물가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던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올해가 이제 해가 넘어오면서 소비자 물가가 증가가 됐고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근데 돈의 가치는 낮아지고, 그러니까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어쨌든 투자 심리가 균등하게 지금 딱 이 상황이에요. 이 유동성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 여기를 한번 잘 읽어보세요. 투자 심리가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일반적인 뭐 주식이나 채권이나 뭐 부동산이나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투자 심리가 일반적으로 균등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얘도 같이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고금리 또는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시장으로 투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기사를 보는 비트코인과 주식이죠. 주식은 물론 상한가 제한이 있어요. 30% 안짝에서 이제 제한이 있는데 코인은 이제 24시간 돌아가고 그런 제한 폭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이제 얼마 전만 해도 800만 원대였죠. 지금 3,800이 넘었어요. 네. 거의 4,000을 보고 있는데 금리를 많이 받거나 이제 높은 수익률이 기대된 시장으로 자금이 굉장히 많이 쏠려요. 이 유동성 양적 완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이런 부분들이 양극화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계속 벌고 벌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벌지 못한다. 종목별 차별화가 왜 나타나는지도 여기서 명확히 사실 나오는 거예요. 종목별 차별화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지금 대형주가 뭐 2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가 말도 안 되게 뭐 20%, 30% 일반적인 주식시장에서는 잘 나오지 않죠. 상한가를 달성을 하고 이런 경우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돈으로 그냥 찍어 누르는 거예요. 네. 번 돈을 불려서 또 일반적으로 그렇게 갈 거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화 장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올라가는 종목들, 상승이 시작돼서 이제 가는 종목들만 간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런 양적 완화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되다 보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요. 뭐 물가 상승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신다면, 네, 이거를 한번 보실까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물가는 올라가는데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돈의 가치가 떨어질수록 내가 가진 건물의 가치는 상승이 되네.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이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사실 뭐 어렵진 않습니다. 돈의 가치가 뭐 줄어드니까 살 수 있는 물건의 양이 적어서 직장인들은 계속 힘들고 사장들은 계속적으로 돈을 벌고. 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짜장면을 생각을 해보신다면 뭐 20년 전? 뭐 이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뭐 2,000원, 2,500원 이랬던 짜장면이 지금은 뭐 4,000원, 5,000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인플레이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 제가 뒤에 추가적인 인플레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굉장히 좀 지루하실 수 있는 거시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고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번 연도는 저것들만 잘 공부해 보시고 해결이 잘 된다면 굉장히
편한 한 해가 되실 수 있을 거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굉장히 힘드실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1시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기서 못다한 내용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지금 서울경제TV 수익을 말하다 저기 하단 여기로 들어오시면 제가 내일 장에 대해서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늦은 시간까지 오늘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일단 계속해서 제가 좋은 내용들, 수익을 정말 내실 수 있도록 제가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 최충성 전문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